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제261회 임시회가 개최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국 12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주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138억 9,36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7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516만 원이 증가된 7,041억 2,06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 원이 증가된 9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28만 원이 증액된 35억 5,059만 원으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2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일 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 등 6억 6,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중촌근린공원 일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 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학교 우유급식 등
5억 9,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3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월금 9억 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1,163만 원이 증가된 1,454억 4,725만 원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2,200만 원,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 인건비 5,154만 원, 청사확준 기본 구상안 용역 7천만 원, 직원 휴게 공간 확대 설치 사업 2억 4천만 원,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억 2,650만 원, 문창 부사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8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3억 6,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오류동 도로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중천동 일원, 하수시설 설치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5,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3 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월금 8억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9,925만 원이 증가된 5,551억 2,277만 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시설 운영 지원 3억 3,665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등 어린이집 지원 4억 1,842만 원, 산서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하수도 시설 정비 9억 7천만 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등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 2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 원이 증가된 97억 7,300만 원입니다.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 원이 증가된 86억 6,849만 원으로 불법 주전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의 근무수당 224만 원, 예비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00원이 증가된 10억 4,035만 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금 등 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액 및 구현안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6%인 75억 1,763만 원이 증액된 7,138억 9,361만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미반영
분과 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 교부세 및 특별 조정 교부금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대체 인력 뱅크 및 직원 휴게 공간 확대 설치 공사 등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산서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및 관내 도로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 등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사업 완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 국, 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이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소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설명자로 3쪽 좀 보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주민 행복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복정책 실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협조와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가 있는지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일단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 이제 지역 행복지표 개발이라든지 주민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에 좀 접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포럼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주 저희한테는 뭐 행복 레터라고 해서 이런 자료도 오고 있고 이제 정기적인 포럼이나 행사에는 저희가 이제 6월 20일 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는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연회비 부담금으로 500만 원은 있고 500만 원이 부담금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그 지금 현재 가입된 단체는 저희 중구를 포함해서 2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 주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뒤늦지만 가입된 지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금년에는 한 7개 지자체에서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저희 중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 5월 14일 뉴스에서도 나온 게 네,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해당 협의회 가입 이후의 활동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우려스러운데 네. 우선 행복 정책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이게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로 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규정과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구정의 모든 사업과 정책을 행복 정책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행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가는 정책의 방향이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협의회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 영향평가 등의 측정 도구를 네, 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 또한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가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을 배출하고 회원 지자체 간의 정책 교류도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접촉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고요. 그렇게 담당 부서는 협의회 활동에 꼭 필요한지 협의회 가입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협의회를 가입을 했다고 해서 가입된 걸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다 접목을 시키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회비 성격으로 50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공동 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의무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을 추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때는 한 몇 개 지역이 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2018년 10월 17일 날 처음에 됐는데요. 2019년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 9월 10일 날 가입된 지자체의 현황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35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현황 파악을 했을 때는 우리구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22개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244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별도로 뭐 신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2018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이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고요. 네. 하여튼 뭐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잘 예산이 써진다고 보거든요. 네. 좀 실장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부동산 이제 우리 교부 추경에는 없는 거지만은 네, 네. 잠깐 말씀만 예, 드릴게요. 예. 부동산 교부세 저출생 대응 신설을 네. 9월 30일 날 입법 예고한다고 그랬어요. 얘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지역 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서 총 25%를 지방의기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중구에 지금 이제 교부세가 작년에 5개 자치구에서 교부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총 1275억 4,200만 원이에요. 네, 네. 잠깐만, 이게 이제 교부세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2022년도에는 1914억 1,700만 원. 네. 이렇게 줄어가는데, 우리 지금 중구 교부세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교부된 금액은 약 275억이고요. 275억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부된 금액이 411억이었습니다. 예. 점점 네. 줄어가네요? 네, 지금 줄고 있고 네. 금년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275억이었고 금년에는 연초에 이제 연말에 내시한 금액은 약 230억으로 네. 예,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에 이제 이대로라면은 네. 인구 감소 지역 등에만 이제 쓸 수 이제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관심 지역이죠. 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도 이제 이런데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만 이제 집중되고 우리 같은 우리 중구는 관심 지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 좀 앞서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 기준이 있는데 예. 지금 저출생 대응으로 해서 이제 신설을 해서 100%로 봤을 때 비중을 25%로 신설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저출생 대응으로 신설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사회복지의 비중이 35%였습니다. 근데 줄였죠. 그런데 그걸 20%로 20%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줄고 예. 저출생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재정 여건도 안 좋지만 사회복지 쪽에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는 지금 저희도 이제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부동산 교부세를 더 적게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특히 중구는 노년 층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번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질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 좀 하나 되겠어요. 3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관련돼서 뉴스레터 받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뉴스레터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은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담당자한테 매주 오고는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몇 호로 해갖고 이제 매주 와서 아니, 제목이 있을까요? 뉴스레터의 제목이. 제목은 행복 뉴스고 여기 이제 올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GNH 198호 해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받은 거는 행복 조건 1위는
화목한 가족, 필요한 건 대화 이렇게 해서 매주 여러 오는 가지, 거예요? 예, 매주 담당자한테 행복 레터가 오더라고요. 예. 그 온 거 한 3회분 정도만 제가 이게 회의 끝나고 네. 본위원회한테 제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복레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87쪽, 세부내역 14쪽 대체인력 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요 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시에도 올라왔던 사업이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도 그때 당시에 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하게 된다면 뭐 행정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대체인력 뱅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결혼인 상태가 전체가요. 이제 뭐 직렬 구분 없이 전체 한 네네. 46명 정도가 46명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결혼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부서별로도 있지만 부서별로. 그다음에 직렬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번 예산에 올린 부분은 사회복지가 14명이 결혼입니다. 사회복지가 14명 결혼입니까? 예, 그리고 네. 간호직이 이제 5명이 지금 결혼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행정인도 물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법도 많이 개정돼서 그 육아휴직 이제 들어가는 또 직원들이 많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또 물론 사회복지나 간호직도 해당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워낙 결혼이 전문직인데 결혼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대체인력뱅크로 해서 전체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결혼되면 그 1년 6개월 동안 그 부서에다가 투입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번에 인원을 넣은 거는 저기 7명. 7명. 해당되는 예. 7명, 5명은 그럼 어디다가 그럼 7명하고 이제 3명인데 3명? 그거는 네. 이제 한번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네네. 결혼된 부서에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봐가지고 네네. 어디가 이제 가장 급한 데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투입했다가 또 만약에 다시 충원이 된다든지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을 또 다른 해당되는 급한 부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46명이 부서별로 어쨌든 지금 결혼이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결혼된 상태의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결혼된 부서는 어차피 이제 그 업무를 산무분장 자체가 돼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나 이제 팀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대체 업무 되어 있는 예. 직원께서 하면 또 같이 업무도 많이 옆에 과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한 팀이다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직원이 이제 3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휴직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남아 있는 그 두 분이 그거를 더 조금씩 나눠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더 과중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시행되는 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덕구하고 유성구 이 두 구가 되어 있다고 1회 추경 시에 제가 한번 그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인원을 충원 시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다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유성하고 대덕구랑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결혼이 있는 부서는 일단은 거기다 채용해서 이제 풀로 해놓은 상태에서 네네. 전체를 뭐 15명이면은 뽑아놓고 전체를 일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 부서가 이제 결혼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냥 그 부서에다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지금 대체 인력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처음에 채용되는 조건에 맞게 그 업무가 분장이 잘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동에 나가 있는 간호직인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일단은 그 전체 총괄은 이제 북지정책과에서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제 동에서 일단 발령이 나게 되면 동장이 이제 전체 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무부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는 복지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뭐 정부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직원이 뭐 이렇게 휴직이라기보다는 뭐 출장이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휴가를 갔을 경우에 그 업무를 또 이제 또 남아있는 직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고유 업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채용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업무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신규자들 하고 있는지. 교육할 네. 때 일단 공무원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역량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네. 자질과 부분들, 역량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 사람들도 그 채용의 서류를 내기 전에 예. 본인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간호직의 역할로서 이런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맞다,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들어갔는데 그 목적에 맞는 일은 시키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업무만 시키다 보니까 좀 그분이 근무를 하실 때 좀 회의를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7개 동 동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셔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잡아야지 올바른 방향대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태평 일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동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명이 결혼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한 명이 임신을 하셔서 곧 한 분이 또 그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그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표와 필요성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야지 다른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잘 지키시고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결혼이 된다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서 그렇다면 오히려 피곤하게 되고 이런 업무를 볼 때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빨리 잘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 시 발생하는 일자리 그 보충으로 인해서 좀 업무가 덜어지고 그리고 결혼 발생 부서에서도 좀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행정적인 연속성 확보를 잘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같이 동에서 있는 그 간호직 공무원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연의 업무
외로 이제 한다는 거를 지난번에 이제 어제 이제 그 행자위 이제 그 위원회 이제 심사 시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잘 이제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오늘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대체 인력을 운영하시고 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잘 네, 운영을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그 한시인력뱅크 관련해서 예. 이제 본위원이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예. 정원별 결혼 현황을 좀 받았어요. 예.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직 15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대부분이 동해에 배치된 분들이 지금 결혼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이. 이제 구청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46명인데 예. 대부분 과를 보니까 거의 한 분씩 결혼이고 예. 총무과 2분, 토지정보과 2분, 일자리경제과 2분, 공원녹지과 2분, 안총과 2분, 그리고 보건소에 4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대표적 결혼 부서를 보면은 사회복지직 업무를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해에 있는 간호직을 그 보건소 간호직 결혼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되세요? 동해에 있는 간호직을 그러니까 보건소에 간호직 결혼이 생기니까 예, 예. 동해에 있는 간호직을 그쪽으로 재배치를 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또 이제 휴직 복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부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인력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해서 그렇게 이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이 동해에 있는 인력 재배치 문제를 몇 번 지적을 드렸었어요. 왜 조직 개편에서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재배치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17분을 그 배치를 해놓고 보건소에서 부족하다고 그 인력을 그쪽으로 재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조에서 뭐 현 정부도 그렇지만 다음 정부도 그렇고 기조가 작은 정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도 이 공직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통하고 업무 분장을 통해서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그에 반증하는 자료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에요. 2개과 9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더 세분화가 되겠죠? 그 세분화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잖아요, 더. 그럼 업무가 더 가중이 된다고. 그렇다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재배치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폐지도 좀 필요하고 뭐 이관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인력이 없으니까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서 인력 증원 대체 인력 투입을 한다고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조직을 계속 쪼개놉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뭐 유엔 근무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 갖고 하는데 조직이 계속 세분화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원이 2명인데 한 분이 빠져버리면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 뭐 인사 파트 또 조직을 조정하는 그 기획공모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중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뱅크를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목동 지금 조수소 목동 주민자치센터 조수소 교체가 있죠. 예, 예, 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하 물탱크 이제 이 균열로 인해서 누수 발생으로 이제 조수조를 교체하는 작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4,300여만 원인데 예.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신축 공사를 발주하는 연도가 언제예요? 요게 당초에 최초 설치했던 게 2014년도 5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회사는 어디가 했습니까, 그때? 그 회사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20년도에도 그때 동일한 부분에 누수가 돼가지고 그 수리를 했는데 프레임 같은 거를 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 국장님, 그 당시에 예, 예. 이 중구청에서 발주한 목동 주민자치센터 건설 회사가 예. 본 의원이 그때 한번 파악을 했어요. 예, 예. 강릉서 입찰은 경쟁 입찰로 들어와서 이제 입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주 내실이 부실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축할 때부터 인건비들을 못 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걸 보고서 조례도 하나 더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2014년에 이제 신축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됐다고 이 조수소를 이렇게 교체하는 이것이 생겼어요. 이걸 보니까 계속 그 지하 물탱크 균열로 인해서 이제 누수 발생인데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그래서 작년인가도 물이 샜습니다. 또 진주 얼마 안 돼서 옥상에 기둥이 가가지고 거기 누수 공사도 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히 부실공사로 지어진 것이 목동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감독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조수소를 교체를 하는데 뭐 조수소 청소는 5,000제곱미터 이상은 법적으로 청소하고 이게 규약이 있죠. 그것은 예. 그래서 지금 조수조를 교체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예,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최근에 안 가보고요. 예.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전에 또 수해도 좀 나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이제 크랙 가가지고 이제 물 좀 내려온 이런 거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결국은 본 의원도 거기를 그때 막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신축할 때 예.
동네 분들도 모여서 뭐 인건비를 못 줬네, 또 공사에 들어간 물품 대금도 못 줬네, 아주 말씀이 많았던 게 결국은 이런 이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짚어볼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공사 발주부터 그때 감독관 얘기도 들어보아야 되고. 예. 예.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천여만 원, 4,300여만 원이네요. 예, 예. 교체 공사가 또 체력 시험 장비 임차료 있죠? 예? 체력 시험 장비 임차료 사업행사서 186쪽에 예, 예. 이게 74만 원이 이제 2차 추경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할 때 예, 예.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할 때마다 저기 합니다. 예, 그때그때 합니다. 그때 이제 할 때마다 예, 예, 예. 이제 장비를 이제 임차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74만 원 정도를 이번에 좀 가격을 올린 거 인상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그동안에 좀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물가도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제 이쪽에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이제 7월 말 현재 120만 원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기존 예산액 200만 원 중에 그러면은 7월 달에도 이 장비 임차료를 줬었나요? 몇 월 달에 준 거예요? 그 상반기에 이제 총원경찰 이렇게 채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상반기? 몇 월 달이죠? 거기 몇 월 달이냐? 그 상반기는 맞는데 정확한 날짜는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 가격으로 했는데 예, 예, 예.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예, 예, 예. 도저히 안 된다. 예, 예. 74만 원 이상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러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럼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지난 11일 대전 중구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출장 중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 장소를 안내하는 등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것에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중구를 위해 힘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예. 우리 회계과 이상권 주무관, 이유선 주무관, 이현호 주무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 명세서 245쪽 설명서 6쪽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있는데요. 예. 우리 혹시 관내에서는 전기차 화재라든가 그런 기타 뭐 불상사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는. 네. 예, 예, 예. 그럼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여러 개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방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도 좀 약간 이제 안정감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또 초기에 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뭐 발화가 되면 간단한 것들은 하기 위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요건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예. 화재가 없었다는 거는 또 그만큼 대처를 잘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소화기를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뭐 지하 주차장은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아니 그 아파트마다 저도 틀린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네. 일부는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기차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데도 있고 또 현재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요 선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배를 싣고 이제 그 어디를 이제 섬이나 이런 데 갈 경우에 그 전기차 충전율이 80%를 넘으면은 그 저기 안에 승선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다가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연료를 80% 미만 되면은 그때 이제 승선해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지도 홍보라든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8쪽 수합명세서 245쪽 좀 보겠습니다. 청산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게 5개 광고물 등 뭐 관리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지금 기획 홍보실에서도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자 하는데요. 예. 이와 연계된 예산으로 현재 기획 홍보실의 현수막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당 150만 원씩 총 위해로 300만 원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편성한 내용을 보면 집행기간 총 2개월로 월별로 따지면 월 150만 원씩 투입되는 것인데요. 내년 본예산 적용해보면 12개월로 따져봤을 때 총 1,8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게시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이고 현수막을 게시, 철거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예산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이제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예산을 5천만 원을 올렸는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전 프레임 같은 거 설치하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획공보실에 이제 홍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는 회의과에서는 그 구청사에서 그 저쪽에 중앙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량들이 있을 때 또 주민들이나 그거를 좀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치하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가 잘 된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예. 하지만 한번 설치하면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대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예산은 이제 흩뜨려 쓰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써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한테 좀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중앙로에서 오는 차들이나 통행하는 차량들 또 주민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보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홍보에 관해서는 기획 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구정 홍보 영상 제작 예산도 편성되었고 지난 예산에서 구보 편집위원 인건비도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홍보 채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뜩이나 재정으로 열악하고 지역 경제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잘 아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 수건 사업이나 주차장 같이 주민 생활에 밀접해 있는 기반 시설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좀 일부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또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 하면은 아무튼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구청? 네, 구청 바깥쪽에. 예, 후문 쪽 버스 게시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보다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예. 위치적으로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 박스도 있고 예. 저쪽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 쪽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양쪽 차량이 이동할 때는 전혀 예. 좀 본회의도 가서 몇 번을 봐도 예.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만약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위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번 현장 가서 또 적정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드렸지만 지금 심사하는 예산이 추가 경쟁 예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예. 불필요하지 않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통과된다면 일단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잘 보이는데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